그러면 이번에는 또 문재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 이런저런 의혹과 비난, 구설수가 끊임이 없어요. 예. 뭐 최근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저 양산 사저 거기 좀 잘하지. 주민들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플래카드 40여 개 붙이고. 예. 거기다가 무슨 30대 청년을 또 대통령이 무고죄로 기소해가지고 그 비난을 들었고. 직접 대통령이 어떻게 민간인을 고소하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었죠. 또 얼마 전에는 딸 다혜 씨가 또 갭 투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갖고 또 몇 억 챙겼잖아요. 예. 다세대 주택에. 다세대 주택. 양평동인가 어디. 예. 1년 만에. 아들 준용 씨는 또 코로나 정부 지원금을 또 받아먹고. 네. 그 처남은 성남 부동산 투기 의혹도 일었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게 벌었죠. 최근 일이에요. 예. 뭐 먼 일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피고인이 돼가지고 예. 서울중앙지법에 답변서를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저격수가 곽상도 네네.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네네. 지금 곽상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죠. 네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에서 지금 유추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 버닝썬과 관련돼서 상당히 정권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성과 관련된 권력 의혹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장자연 사건, 그 다음에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수사 지휘를 했다. 수사 지시를 내렸다. 뭐 세칭. 대통령이 사실 수사 지휘를 내리면 안 되죠. 대통령, 그건 검찰총장이, 헌법에도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 곽상도 의원은 거기서 내가 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면서 5억 손배소를 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김학의 사건과 관련돼서 대통령의 그 지시가 내리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검찰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연장을 하고, 과거사조사위원회 연장을 하고, 막 검찰이 막 뒤집어졌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때부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는데 곽상도 의원이 원래 청와대 그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박근혜 정권 시대. 예. 그러면서 곽상도 민정수석이 연루됐다. 김학의 사건에 뭐 이런 보도들이 다 이어졌었죠. 뭐 본인이 조사하니까 570회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570회거나 이어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수사 지시 때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지시 내린 것에 대해서 내가 명예훼손죄로 해서 5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대통령을 향해서 소송을 건 거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는 그 사건 대통령의 특별수사 지시로 인해서 이 김학의 사건 이것이 불거지고 거기에 본인이 마치 연루된 것처럼 해서 그렇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명예훼손을 당했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았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또 조국 장관도 뭐 몇백 명이 100만 원씩 내놓으라고 탈모, 원형 탈모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소송도 걸었던데. 네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문재인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니까 자기를 겨냥해서 이 김학의 사건을 일으켰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첫째는 버닝썬 사건이 정권의 핵심들과의 청와대 특히 뭐 대통령 주변 인사들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네네. 이것을 덮기 위해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을 같이 언급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물타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까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벌이고 있죠. 예. 그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이 자기 명예훼손을 당했대갖고 5억 손배소를 냈지 않습니까? 네네. 5억 하면은 인지 때만도 꽤 됩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5억 정도 하면은 법원에서 상당히 중한 이런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지금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서 내용. 그 답변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그 수사 지시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아니, 대통령은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다만 당부를 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통령이 어떤 사건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해서 사실 뭉뚱그려서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네, 예를 들어서 성범죄다 이게 세 건 그러면 우리나라에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뭐 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언급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특정 사건을 얘기하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럼 정권이 원하는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데 이걸 당부했다라고 말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해당 특정인이 있잖아요. 왜 내 명예했다 해서 곽상도니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이 당부의 언급 속에는 특정인을 그러니까 박상도라고 특정해서 이야기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뭐 그걸 언급하면서 권력이 뭐 이렇게 은폐하거나 혹은 뭐 비호하는 어떤 정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했으므로 이게 뭐 법정 다툼은 있겠지만 상당히 빠져나가려는 이 답변서에 그런 어떤 정황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민사소송이지만 여기서 이길 경우 곽상도 의원이 분명히 이걸 형사소송으로 걸고 갈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죠. 보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퇴임 후에도 이 문제가 재판에 이제 또 형사소송, 민사는 돈으로 뭐 해결하면 되지만 형사는 이게 상당히 중한 형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에 대한 재판의 시작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대응해야겠다. 대개는 대통령이 무슨 답변서 내고 내가 피고인이라고 해서 거기다 도장 찍어가지고 그렇죠. 내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월성 사건도 그렇고 또 저 울산 사건도 그렇고 앞으로 문재인 피고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지금 많고 이 곽상도 의원 사건이 그 첫 번째로 타켓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거 잘못 대응했다는 내가 완전히 나중에 은팔치찬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답변서라는 게 대개는 그냥 뭐 길게 안 쓴대요. 막 시시콜콜이 쓰지 않고 뭐 지금 저 원고의 그런 이 요구는 부당함으로 이 자체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그냥 써면 안 돼요. 사실 그 청와대가 대응하는 그 정도면 그렇죠. 충분했죠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구절절히 좀 썼어요. 생각보다 뭐 당부가 아니다, 어떤 특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을 대서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다 기억하지만 그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특별 지시 이런 것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마다 조직의 명운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수사기관의 그런 부실 수사 또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막고 비리를 은폐한 정황이 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난 것은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려라.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를 통해서 가려야 된다. 공소시효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라. 이게 지시 아니고 뭡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 다 처리하라라는 특정이 돼야 있잖아요. 그렇죠. 지시자도 특정이 돼야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죠.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특정했느냐. 상당히 특정한 그런 이 언급이 돼 있고 두 번째는 행위. 사법 처리하라. 이거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을 했다는 건 당부가 아니죠. 당부라는 건 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지.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파악하라. 이런 정도는 또 좀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사법 처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이것을 유죄라고 거의 단정을 하면서 수사를 해서 이 공소를 제기하라. 라고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다. 이건 지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지금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하도 권력이 좀만 어쨌다 저쨌다 하면 막 소송을 걸고 나오니까 말도 제대로 못 하겠어요. 예. 그냥 우리들도 말을 하다 보면 뒷골이 서늘할 때가 많아요. 예. 또 이것 갖고 무슨 저 문제를 삼으려나 무고죄로 명예훼손죄로 그러니까 예, 조심해. 우리도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네네. 전거 출처를 밝혀놔야 합니다. 네. 예. 또 하나는 지금 직계 가족들도 문제지만 사위 서모 씨도 그동안 국내에 있을 때부터 무슨 특혜 대출을 받았느니 무슨 회사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지금 이주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위도 갔을 거고 지금 사위는 가서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 사위가 갈 때 네. 태국에 있는 타이 이스타젯 네. 여기에 취업을 했다. 네네. 그래갖고 특혜 취업 의혹을 또 곽상도 의원이 곽상도 아마 의원이 제 했습니다. 기억으로는 제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라든가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오너였는데 이번에 구속됐죠. 전혀 이스타항공과 타이의 이스타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그러니까 특혜고 뭐고 아무 관계없는데 무슨 특혜냐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스타항공 사건에 대해서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이스타제 설립하는데 사실상 이스타항공에서 돈 다 대줬다.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온 걸로 조선일보가 지금 보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번에도 곽상도 의원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지난 5월 2일 날 전주지검에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요, 그날. 뭘 고발을 했냐면, 이게 대가성이라는 거예요. 즉, 당시 2019년도에 이상직 지금 구속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문 대통령의 사위를 자신이 투자한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곳에 취업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라고 고발을 했고 고발인 신문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문제는 2019년도 3월에 곽상도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스타항공은 외국에 투자한 적이 없다라고 단언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김의겸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 갖고 얘기해라. 소문 갖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며칠 후에 노영민 비서실장 뭐 그런 일 없다라고 또 단언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가 지금 전주지검이 수사한 거에 따르면 당시 31억 원이라는 돈의 이스타 항공의 돈이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라는 곳을 통해서 타이 이스타젯 설립에 이용이 됐다라는 것을 검찰이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보도가. 즉, 이 31억 원이 이상직이 투자를 하고 타이 이스타젯 설립에 도움이 됐다. 당시에 71억 아닙니까? 71억. 예, 죄송합니다. 31억이 아니라 71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본금이 2억 바트인데 그 설립한 이 내용을 보니까 그 2억 바트를 환산해 보니까 거의 7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돈이 그렇게 이 자본금으로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항공사는 여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객기 없는 항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 신설된 타이 이스타젯이 여객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71억 자본금 그렇게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타젯이 378억 원의 지급 보증을 세워서 이스타젯, 아까 타이 이스타젯의 여객기를 도입하는데 지급 보증을 세워줬다라는 것도 지금 검찰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스타젯, 한국에 있는 이스타젯이 타이 이스타젯 설립에 도움을 줬네? 그 도움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자본금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또 지급 보증도 해줬네? 그럼 이상직이 해준 거잖아. 라고 아예 그런 명확한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이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만은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50억 원의 뭐 배임 혐의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횡령 배임부터 시작을 해서 직원들 수백 명
저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다 해고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동안 이상직위는 아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언론한테도 언론 보도 제대로 해요 하고 막 야단을 치던데 이상직 의원은 그때부터도 뭔가 엄청난 백이 있구나. 네네. 그러니까 뒷 배경이 청와대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 것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17년에는 일자리 위원회 위원했고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했고 네. 그리고 21대 총선 때는 전주 의뢰 여러 가지 구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깡깡거리면서 배지 달고 다녔죠. 이게 바로 문재인 일가에 대해서 뒤를 봐주고 뒤만 봐줬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직장 외에도 거기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그 돈은 많은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죠. 곽상도 의원이 지금 의혹 제기한 게 굉장히 많죠. 손자인가요? 네. 거기 다니는 학교만 하더라도 연 뭐 국제학교. 5천만 원인가 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들의 출처는 어딘지 어쨌든 이런저런 의혹을 이상직 의원이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백 있어 하고 큰 소리 치고 다닌 거 아니에요? 자기는 불사조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잡아낼 사람 없어.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또 빠져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요. 그래서 지금 사위 사모씨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구설에 지금 휘말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본인 자신과 일가, 자기 직계 자녀들이 전부 이런 국민적 의혹과 구설수에 휘말려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유야무야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주지검이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타항공 비리. 오늘 지금 보도된 건 이스타항공 비리와 관련돼서 그런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고발 사건도 지금 전주지검으로 가 있거든요. 즉 대가성 여부를 따져달라 하면서 고발한 거. 이게 연결이 되면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서모 씨를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검찰이. 대가성을 따져야죠. 예. 그래서 어떤 연유냐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다시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또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벌써 민영사 사건 지금 언급이 됐지만 그럼 이 건으로 끝날 것이냐?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연상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 퇴임의 변 뭐라 그러냐면 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선한 정부 처음 봤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무슨 친인척이 비리가 있었느냐 뭐 하면서 너무나 선한 정부다라고 끝냈죠. 바로 여기에 대한 괴리. 이 괴리가 또다시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또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수사들이 계속이 돼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자회견 때 지금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전혀 겁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검찰에 대한 일종의 불편함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예. 분위기 싸해졌어요, 그때. 싸해졌죠. 부산일보 기자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대통령이 언급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이 내 말 안 들어. 나한테 지금 칼 들이대고 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변이 달랐어요. 질문은 어떻게 했냐면 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라도 수사를 열심히 하라라고 말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 검찰이 말이야 이 원전 수사하는 거 보면 청와대 무서워하지 않잖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속내가 그냥 드러난 거죠. 사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하는 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죠. 아니 나는 어떤 검찰총장에게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늘 지지해왔다. 이런 정도로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아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아니 겁내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받아친 느낌.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했다는 얘기죠. 그 불편함이 경우에 따라서는 두려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도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방패막이로 김호수를 내세워야죠. 김호수를 검찰총장을 시켜가지고 퇴임 후에도 아마 한 1년 정도 임기가 더 남아 있잖아요. 이제 1년 남아 있죠. 그때까지 네가 좀 잘 방어해달라. 방어해라. 딸랑이 검사로서 본분을 잊지 말아라. 그렇죠. 정권 호위무사 역할을 해달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